이 영상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의 일부 내용입니다. 순환하는 주식시장의 사이클에서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대유행과 이어진 경제의 위기를 참고하면 이 질문에 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투자자는 소신파에 속해야 하며 현대 경제 순환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강운동의 가행기인 제3국면에 이르러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말고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과거 부다페스트의 곡물거래소에 경험 많은 거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에도 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식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다. 상승 운동의 제1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에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제2국면에서는 수동적인 관망자로서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제3국면에 접어들어 환란기가 찾아왔을 때 미련 없이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현재 시장이 어느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숙련된 투자자는 이를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손끝으로 느낀다.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만능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가 그렇게 간단했더라면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생활비를 벌고 있을 것이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이른바 촉이라고 불리우는 그것은 오직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손끝으로 목욕물의 온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온도의 물로 목욕해본 노련한 투자자일지라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실수는 투자의 필수적인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하며 각종 징후와 증상, 신호를 알아채고 과잉 매수 또는 과잉 매도가 일어난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악재에도 시장이 위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과잉 매도 상태이며 곧 바닥에 이른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주식은 이미 소신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악재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들만의 비전이 있고 호황기가 올 거라는 믿음과 더불어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했기에 지금보다 나은 뉴스가 들릴 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인내심이 있다. 반대로 시장이 호재성 소식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과잉 매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이 최고점 근처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주식은 주로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의 수중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본을 보유한 소신파 투자자들은 주식의 값이 너무 오른 탓에 더 이상 사려고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지표는 바로 거래량이다. 시세가 하락하면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는 많은 주식이 부와 내동파 손에서 소신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전부 다 팔아서 확신이 넘치는 소신파 투자자들의 금고에 모든 주식이 쌓일 수도 있다. 이런 주식들은 각자의 은신처에 숨죽이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시장에 등장한다. 다시 말해 거래량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그것은 다음 상승 운동 국면이 시작할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인 것이다. 이때 일어나는 주가 폭락은 대체로 실제 가치의 하락이기보다 대중의 히스테리 때문이거나 주식 소유자들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매도하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제3국면인 하강운동의 가행기이다. 이 시기에 부와 내동파 투자자는 우량주든 가치주든 상관없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오랜 기간 거래량이 적은데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징조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주식이 대부분 부와 내동파의 손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의 회복을 기다리다가도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 급격한 두려움에 보유한 주식을 모두 던져버린다. 거래량이 적을 때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인데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대중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주식을 팔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증권이 여전히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설령 이들이 당장 오늘 내다 팔지 않는다 해도 일주일 혹은 한 달 안에 모든 주식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거래량이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 또한 좋지 못한 징후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권거래소는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증권시장이 세 번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다. 여기서 나는 거래량이 많으면서 시세가 상승하는 시기가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는 의견에 반기를 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주식을 사면 좋다고 한다. 물론 그들이 사는 당일에는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다수의 대중이 부와 내동 투자자들이라도 정말 좋은 매수 시점일까? 그 다음 주에도 그들이 계속 주식을 사게 될 것인가? 깜짝 놀란 부와 내동파 투자자가 그 다음 달에 황급히 이 주식들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위험은 없을까? 만약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면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아무리 중개인이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주장해도 그렇다. 물론 중개인이야 큰 중개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거래량이 적은 시장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의 대부분이 여전히 소신파의 수중에 있고 아직 부와 내동파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세가 계속 오를 것이기에 부와 내동파 투자자는 다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소신파 투자자들은 주식을 부와 내동파에게 넘길 준비를 한다. 요컨대 거래량이 적은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현 주식 트렌드의 흐름이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 트렌드가 반전될 전환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가장 중요한 암시는 바로 일반적인 의견이다. 언론 보도의 분위기가 몹시 낙관적이면 얼마 전까지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던 사람들까지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마지막 비관론자까지 낙관론자로 태세를 전환하면 시장은 강세장, 즉 제3국면의 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모든 긍정적인 현상이 한 점으로 몰리며 시세는 현실과의 연관성을 상실하며 주가는 의미 없는 숫자로 전략한다. 그렇게 주가는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전화번호처럼 되어버린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 수익률이나 이익 배당금 등의 의미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들은 산업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 속도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는 유명세 덕분에 누구보다 시장 분위기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항공사 기장이 조용히 나를 조종석으로 불러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단골 카페 웨이터가 다이물러주나 IBM 주 중 무엇을 사야 하느냐고 물을 때면 나는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를테면 1980년대 초 비즈니스 위크가 그랬듯이 극히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마지막 낙관론자마저 비관적으로 바뀌면 시장은 약세장의 제3국면, 즉 하강운동의 끝에 도달한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마저 주목받지 못하고 비관론자들의 염세론이 강범위하게 확산되는 이 국면에 접어들면 투자자들은 재빨리 매수세에 올라타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말이 쉽지 실제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투자하는 것은 많은 경험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감사합니다.